식사 후 1시간 뱃속에 돌덩이를 넣어둔 것처럼 꽉 막히고 더부룩한 그 답답함. 혹시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자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병원에 가봐도 신경성이라는데 약을 먹어도 임시방편일 뿐 돌아서면 다시 시작되는 이 지긋지긋한 소화불량의 굴레. 이대로 남은 인생, 평생 속 쓰림과 전쟁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좋다는 영양제, 소화제는 쌓여가는데 왜 내 뱃속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소화 공장이 수십 년간의 과부하로 지칠 대로 지쳐서 엔진이 멈추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펄펄 끓던 그 소화의 불꽃이 나이가 들면서 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꺼져가는 소화 공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천연 연료이자 최고의 정비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대 중년 남성이자 의료 전문가로서 저 역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다가 마침내 속 편한 인생을 되찾게 해준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 먹어야 할 음식 8가지를 여러분께 숨김없이 공개하려 합니다. 이 8가지 음식들은 값비싼 약도 구하기 힘든 보약도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 놀라운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소화제를 내려놓고 음식을 약처럼 대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속이 편안해야 인생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이 희망적인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뱃속의 평화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지요. 첫 번째 음식부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양배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그 원리를 제대로 아는 분은 드뭅니다. 우리 위장은 강한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점액층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마치 벽지처럼 위벽을 감싸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노화가 더해지면 이 벽지가 헐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병이 찾아오는 것도 이때입니다. 이때 양배추는 헐어버린 위벽에 새로운 재생 크림을 바르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와 비타민 K 성분 덕분입니다. 특히 비타민 U는 위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는 물질로 궤양을 치료하는 약에 붙여진 이름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그 효능이 강력합니다. 또한 비타민 K는 손상된 위벽에서 출혈이 생길 경우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가 약해진 중장년층에게는 이 2가지 비타민이 동시에 작용하는 양배추가 최고의 천연 소화제인 셈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63살 김영철 씨는 10년 넘게 아침마다 속 쓰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소화제 하나를 먹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새벽에 속이 타는 듯한 통증에 깨는 것이 일상이셨죠. 저는 김 씨에게 다른 약을 끊지 말고 매일 아침 공복에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갈아 만든 주스 한 잔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김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속이 타는 느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합니다. 뱃속에 양배추 이불을 덮은 것처럼 편안합니다. 이젠 소화제를 챙기는 대신 양배추 한 통을 사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양배추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살짝 쪄서 드시는 것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섬유질 때문에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찜기에 넣고 5분 정도만 살짝 쪄서 쌈으로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 드십시오. 이때 비타민 U 성분은 열에 약하니 과도하게 오래 익히는 것은 피하시고 신선한 상태로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매실입니다. 매실은 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밥을 급하게 먹고 체했을 때, 배가 더부룩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실액을 찾습니다. 매실은 소화기관이 갑자기 멈춰버린 응급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소화의 길을 열어주는 긴급구조대 역할을 합니다. 매실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각종 유기산 성분 덕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거나 소화력이 약해지면 위장 운동이 멈춰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이 한꺼번에 멈춰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 매실의 구연산은 위장벽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멈춰버린 소화의 터널에 다시 시동을 걸어줍니다.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꽉 막힌 음식을 빠르게 밀어내주는 것이지요. 부산에 사시는 68의 박순자 여사님은 명절만 되면 체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눕지도 못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화제를 미리 챙겨 드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저는 박 여사님께 명절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 직후에 따뜻한 물에 매실액을 2숟가락 타서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끝난 후 박 여사님은 제게 감사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올해는 태어나서 가장 편안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리는 기분이 들 때 매실차 한 잔을 마셨더니 뱃속에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제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매실은 원액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희석해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실의 유기산이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돕고 위장의 급격한 소화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산이 과다한 분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향이 강하지만 소화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생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온도가 내려가기 쉽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은 차가운 기운에 매우 취약합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소화 효소의 활동이 느려지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치 겨울 아침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생강은 바로 이 차가워진 위장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주는 난로 역할을 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온열 작용을 일으켜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따뜻해진 위장은 활력을 되찾고 느려졌던 소화 운동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게 됩니다. 소화 불량과 냉증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60살 최승호 씨는 늘 손발이 차고 속이 차갑고 아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찬물을 마시거나 찬 음식을 드시면 배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위장 내시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고질적인 냉증 때문에 소화 기능이 늘 약해져 있었죠. 저는 최 씨에게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말린 후 끓는 물에 넣어 차로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6개월 뒤 최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한겨울에도 손발이 따뜻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배가 편안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늘 배에 찬 기운이 도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속에 따뜻한 핫팩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온기가 느껴집니다. 생강차가 제 위장에 꺼진 난로를 다시 켜준 것 같습니다. 생강은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얇게 썰어 꿀에 재웠다가 차로 마시거나 말린 생강을 달여서 마시십시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껍질 주변에 많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시고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단호박입니다. 위장 기능이 극도로 약해졌을 때 우리는 죽을 찾습니다. 그만큼 자극 없이 편안한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단호박은 그 자체로 소화기관에 가장 부드러운 위로를 건네는 음식입니다. 단호박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러운 섬유질과 풍부한 탄수화물이면서도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호박 속의 영양소들은 위장이 무리하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빠르게 흡수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특히 단호박의 노란색을 띠게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변환되어 손상된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소화기관을 감싸는 보드라운 캐시미어와 같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칠순의 이봉남 여사님은 잦은 설사와 복통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셨습니다.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드셔도 배탈이 났고 늘 속이 불편해 고생하셨습니다. 장이 예민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셨죠. 저는 이 여사님께 단호박죽을 자주 드시는 것을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단호박죽을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시도록 했죠. 3달 후 여사님은 박사님, 속이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습니다. 단호박을 먹기 시작한 후로 설사가 멈추고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단호박죽이 제 예민한 장을 아기처럼 달래준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과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웃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단호박은 죽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껍질째 쪄서 부드럽게 으깨 먹으면 껍질에 함유된 영양소까지 놓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끓이거나 찌는 과정에서 당도가 높아지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저처럼 만성 소화불량이나 장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혼자만의 건강이 아닌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음식은 작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키위입니다. 변비는 소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찾아오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뱃속에 오래된 쓰레기를 품고 사는 듯한 찝찝함과 불쾌감은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키위는 바로 이 막혀버린 장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키위에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여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을 자극해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키위의 진정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소화가 어려운 고기 같은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여 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미리 덜어줍니다. 소화 공장의 일감을 미리 처리해주는 똑똑한 비서와 같은 셈이죠. 덕분에 장은 변을 배출하는 본래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 보령에 사시는 65세 정동규 씨는 20년 동안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변비약 없이는 일주일에 한 번도 화장실에 가기 어려우셨고 늘 아랫배에 가스가 차서 복부 팽만감을 느끼셨습니다. 정 씨는 화장실에 가는 것이 마치 전쟁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죠. 저는 정 씨에게 매일 아침 공복에 그린 키위 2개를 껍질째 믹서에 갈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정 씨는 놀랍게도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키위를 먹기 시작한 후 배가 편안해지니 삶 전체가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키위가 제 뱃속의 오래된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준 것 같습니다. 키위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키위의 성분이 밤새 비어있던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때 섬유질이 풍부한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산성이 강하니 위가 약한 분들은 1개부터 시작하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번째 음식은 온 국민의 간식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위장과 장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코팅하는 역할에 탁월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속이 쓰릴 때 또는 급성 설사로 장이 예민해졌을 때 바나나만큼 좋은 응급 처방은 없습니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물과 만나면 끈적한 젤리 형태로 변하는데 이것이 위와 장의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마치 위장 내부를 실크로 코팅하는 것과 같죠.
또한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이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소장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0살 주부 이정숙 씨는 늘 불규칙한 식사 시간 때문에 습관성 속 쓰림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시간을 놓치면 위산이 역류하여 목까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죠. 저는 이 씨에게 식사 사이 공복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바나나 반 개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이 씨는 박사님, 이제 속 쓰림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않고 바나나를 먹었을 뿐인데 바나나가 마치 자연 소화제처럼 속을 진정시켜 줍니다. 특히 외출할 때도 바나나 하나만 챙기면 든든해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약인 것 같습니다. 바나나는 잘 익은 것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의 바나나가 소화에 가장 도움이 되며 당도도 높고 면역력에 좋은 성분도 풍부합니다. 차가운 바나나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귀한 정보를 더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7번째 음식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고버섯입니다. 소화 기능은 단순히 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생물 생태계,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야 소화 흡수와 면역력이 모두 좋아집니다. 표고버섯은 이 장내 미생물들을 위한 최고급 천연 비료 역할을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강력한 다당류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의 환경이 약산성으로 바뀌면서 해로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줄여줍니다. 또한 버섯의 풍부한 섬유질은 대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장 속 미생물들의 든든한 지원군인 셈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0살 정영숙 씨는 늘 장 건강을 걱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면역력이 약해 감기를 달고 살았고 소화도 더디다고 느끼셨죠. 저는 정 씨에게 말린 표고버섯을 볶거나 끓여서 자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볶아서 드실 때 다른 재료 없이 표고버섯만 볶아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정 씨는 박사님, 소화가 빨라진 것도 좋지만 올겨울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것이 가장 신기합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표고버섯이 제 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은 말려서 드시는 것이 영양적으로 더 농축됩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린 후 그 물까지 버리지 않고 육수로 활용하십시오. 물에 우러나온 베타글루칸과 좋은 성분들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음, 찌개, 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8번째 음식은 열대 과일이지만 약해진 소화 기능을 위한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하는 파파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고 뱃속에서 썩거나 부담만 주게 됩니다. 파파야는 이 부족한 소화 효소를 외부에서 직접 공급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소화력이 약해진 위장을 대신하여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이미 잘게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소화 공장이 이미 완성된 반제품을 받아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 공장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셈이죠. 덕분에 위장은 과부하에서 벗어나 쉴 수 있게 되고 소화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7의 김민준 씨는 고기만 먹으면 다음 날까지 속이 불편하고
트림과 가스가 심해 모임 자리조차 꺼리셨습니다. 고기가 목에 걸리면 돌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였죠. 단백질 소화력이 현저히 떨어지신 경우였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고기를 드신 후에 잘 익은 파파야 한 조각을 후식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김 씨는 박사님, 이제 고기를 먹고도 속이 편안합니다. 파파야를 먹고 나면 뱃속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파파야가 제 뱃속의 단백질 쓰레기를 싹 치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임에서 고기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파파야는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식사, 고기나 생선을 하셨다면 파파야를 반드시 드시길 권합니다. 파파인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파야를 구하기 어렵다면 파파야 효소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 먹어야 할 음식 8가지에 대해 그 놀라운 치유의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헐어버린 위벽에는 재생크림, 양배추, 꽉 막힌 소화 터널에는 긴급구조대, 매실, 차가워진 소화기관에는 따뜻한 난로, 생강, 극도로 예민한 위장에는 부드러운 위로, 단호박, 장의 고속도로에는 시원한 청소차, 키위, 장 점막 보호에는 든든한 코팅제, 바나나, 장내 미생물에는 최고급 천연 비료, 표고버섯, 부족한 소화 효소에는 열대 정수기, 파파야. 이 8가지 음식은 우리가 흔히 보아 넘겼던 가장 소박한 자연의 지혜이자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하게 만드는 강력한 보약입니다. 약봉지에 의존하며 소화 불량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혜로운 선택 하나가 내일부터 여러분의 뱃속 평화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이 편안해야 인생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소화 불량의 고통 때문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편함 때문에 가족과의 외출이나 여행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활기차게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도 오늘부터 속 편한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약속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속 쓰림이나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의 삶을 응원하는 지혜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